단백질 보충제를 먹다 보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초코우유와 맛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스친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 보충제는 어땠을까? 분명 요즘 보충제보다는 맛이 없었을 텐데요. 듣기로는 골판지를 물에 녹인 맛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비욘드 스포츠에서는 단백질 보충제가 골판지에서 오늘날의 초코우유로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디빌딩의 아버지 유진 샌도는 1911년 자신의 이름을 딴 보충제 샌도스 헬스 앤 스트렝스 코코아를 출시합니다. 유진은 운동 후에 적합한 영양소를 섭취해야만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적합한 영양소는 바로 코코아 분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코코아 분말 25g에는 단백질이 5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근성장을 위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에는 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50년대에 들어서야 영양학이 발전하고 점차 단백질의 역할도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보디빌딩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들은 개인 연구와 운동 경험을 토대로 단백질이 근성장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훗날 보충제 마법사로 불리게 되는 어빈 존슨입니다. 존슨은 9살에 신장을 잃고 2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유년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을 접하면서 쇠약한 체력과 단명한 운명을 극복했습니다. 당시 존슨은 운동을 할 때면 엄청난 양의 우유를 마셨다는데요. 그때 근성장과 단백질의 관계를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50년 존슨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단백질 보충제 존슨스 하이프로틴을 내놓습니다. 콩 단백질 가루로만 만들어진 이 단순한 제품은 인류 최초의 단백질 보충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년대 들어서 업계는 단백질 섭취에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어빈 존슨은 달걀과 우유 단백질이 인체에 가장 빠르게 흡수될 뿐더러 근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에 달걀과 우유를 기반으로 한 복합 단백질 보충제인 블레어스 프로틴을 내놓습니다. 이전 콩 단백질 가루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나는 효과에 블레어스 프로틴은 60~70년대 가장 인기 있는 단백질 보충제로 자리 잡습니다. 70년대에는 단백질 원료에서 유당과 지방 등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당불내증을 겪는 이들도 우유 단백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친숙한 단백질 원료인 웨이, 유청 단백질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치즈를 만들 때 생기는 부산물로 근육 합성에 중요한 아미노산 BCAA 함량이 높은 단백질 원료입니다. 하지만 열을 가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존의 여과 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5~60년대 유청 단백질은 최소한의 여과만을 거친 탓에 맛없고 끈적하고 불순물이 많은 물에 불린 골판지를 연상시키는 단백질 원료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70년대에 개발된 저온 여과 기술을 통해 유청 단백질은 지방과 유당 등 불순물이 제거된 그리고 BCAA가 가득한 이상적인 단백질 원료로 거듭납니다. 이후 여과 기술이 더욱 발전할수록 단백질 순도는 높아지고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영화배우의 몸도 기름기 하나 없이 우락부락하게 변모하는데요. 아놀드, 실베스터, 장클로드 반담 등 한 몸 한다는 이들이 8, 90년대 스크린을 지배하면서 대중은 자연스럽게 보디빌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때문에 90년대 들어서 업계는 전문 빌더보다 취미로 운동하는 이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보충제의 맛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말이죠. 옵티멈 누트리션의 베스트셀러 골드 스탠더드 웨이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맛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무려 40개의 맛을 선보이며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사이토 스포츠는 머슬밀크라는 레디 투 드링크 제품을 내놓으며 바쁜 현대인 일상에 가려움을 긁어주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BSA는 흡수 속도가 다른 단백질 원료를 배합시켜 온종일 시간대별로 단백질을 흡수한다는 컨셉의 신타식스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2010년대에는 보충제 품질이 상향 평준화를 이루자 신생기업 머슬팜은 세련된 패키지와 스포츠 스타들과의 후원 계약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4분기 머슬팜은 사상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는 펩시가 사이토 스포츠를 인수하며 보충제 시장에 눈독을 들였고,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치즈 가공업체 글렌비아는 자신의 최대 유청 단백질 구매 고객이었던 옵티멈 누트리션과 BSN을 인수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치즈가 유청 단백질의 부산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보충제 시장의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백질 보충제 시장이 2025년까지 매년 7%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맛있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어떻게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단백질 보충제가 어떻게 더 나아질지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1년 후, 5년 후 달라질 단백질 보충제의 모습이 말이죠.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